예, 내일 있을 청문회와는 별개로 말이죠. 조국 후보자 임명하면 특권층의 자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무려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자간담회 동안 핵심적인 논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고 교묘하게 회피하기나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자님이 만약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이 모든 의혹들과 국민들의 비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에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간담회에서 본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조국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하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 했던 우리 청년들이다. 자, 조국 후보자 만신창이가 된 건 본인들이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 된다면 특권층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그러면서 김태현 변호사님, 이 총학생회도 본인들이 정치색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눠지는 걸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지금 여론이 지금 사실 정치 지형에 따라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총학생회가 정치색이 띈다는 걸 알려지면 이거 사실은 총학생회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총학생회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촉불 집회까지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그때 1차 촉불 집회 끝나고 뭐라고 그랬냐면 준비단에서 다음에 참석할 때 서울대 재학생, 학생증 또는 졸업증에서 검사한다고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외부 세력이 와서 본인들이 하려는 어떤 집회의 순수성을 지금 훼손시키는 거, 이걸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들의 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나름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들도 오늘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오늘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을 했고 여기 지금 주제 보시는 것처럼 총학생회 그리고 로스쿨 제자들도 어젯밤에 이 긴급 투표를 해서 조국 후보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민심이 많이 돌아간 게 문재인 정부에도 정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담이 되죠. 이게 점입 가경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물론 20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30, 40대 또 이 화이트 칼라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인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호남 지역. 근데 이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를 또 현재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대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과도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20대 또 이 대학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이게 결정적인 여론의 영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교수분들의 시국 관련되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는 발언들을 진영 논리로 인식하는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은 아닐지라도 또 20대 학생들에게 가정주부에게 또 중도층에게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 지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대의 분노한 민심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주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임기가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총학생회, 제자, 그리고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 말고 검찰 내부,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조국 후보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실명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중경검사라든지 이런 익명에서 쓴소리 내왔지만 실명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임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면직의 대상이 있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썼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대법대 8위학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후보자와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법무부 장관은 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바로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에 오를 수 없다. 바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다면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글, 언관에게 탄핵당하고 있을 때는 떠나야 된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떠나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뉴스탑10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 짚어볼게, 조수임 부장. 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온 원고를 하나 봤는데, 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보고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금 검찰을 비판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했어요. 이게 수사 독립성 훼손이다. 네. 수사 독립성 훼손한 거죠. 아니, 어느 검찰이 지금까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주요 수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여권 관계자들과 조율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거 문제 있다고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검찰 개혁이 중요한 거는 수사의 중립성이 그만큼 지켜지기 알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참모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항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검찰의 입장 발표이기까지 뉴스탑10 정리를 해봤습니다.